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의 권민정입니다. 오늘 우리 증시 빨간불 켜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1%대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국내 증시 오랜만에 반등세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반등의 폭은 크지 않은 모습입니다. 오늘 코스피 외국인 나홀로 순매수를 보이면서 상승폭 다시금 키워가는 모습이고요.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 속에서 725포인트 선까지 상승폭 키워가기도 했었습니다. 이 미국 소매업의 호실적과 연말 쇼핑 이 시즌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강세 마감한 점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풀이가 됩니다. 오늘 주요 이슈는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온 배당 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한다는 소식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화상 연결을 통해서 투자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는 점일 텐데요. 이 소식으로 어쨌든 시장의 기대감 모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요 이슈들 전문가들과 함께 세세하게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해 주시면 실시간 방송 시청 가능하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1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소경 기자와 오늘의 이슈에 대한 이야기 갖도록 할 텐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오늘은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을지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롯데건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신동빈 회장이 직접 롯데건설에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최근 레고랜드 사태의 영향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롯데건설에 신동빈 회장이 사재 11억 원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지난 19일 롯데건설 보통주 9,772주를 11억 7,254만 원에 취득했습니다. 신 회장이 보유한 롯데건설 주식은 18만 8,660주에서 19만 8,432주로 늘어났고 지분은 0.59%로 동일합니다. 롯데건설이 지난 18일 보통주 유상증자를 통해 운영자금 1,782억 원을 조달한다고 공시한 바 있는데요. 신 회장이 직접 자금을 투입한 건 주주로서 책임 경영을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유상증자에는 롯데케미칼, 호텔 롯데, 롯데홀딩스 등 롯데 계열사들도 참여했습니다. 네, 또 각계 산업의 분야에 투자할 1,000억 원 규모의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펀드가 또 조성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효성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오늘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반도체, 2차 전지,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에 투자할 1,000억 원 규모의 기업 주도형 벤처 캐피탈 CVC 펀드가 조성됐습니다. CVC는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기업이 전략적 목적을 갖고 출자해 설립한 벤처 캐피탈을 말하는데요. 산업부는 지난달부터 운용사 공모를 진행한 결과 효성그룹 계열 회사가 투자하고 효성벤처스가 운용하는 펀드와 부산, 울산, 경남 등 동남권 중소 중견기업이 투자에 참여하고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가 운용하는 펀드 등 2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성벤처스 펀드는 지주회사인 효성과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등 계열사가 출자해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됐고 반도체, 2차 전지, 그린에너지 산업 등에 투자할 예정입니다. 라이트하우스 컴바인 인베스트 펀드는 오토닉스, DSC, 조강페인트, 선보유니텍 등 중소 중견기업이 출자해 역시 500억 원 규모로 조성됩니다. 산업기술진흥원은 2개 펀드에 각 200억 원씩 총 400억 원을 출자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기업 주도형 CVC 펀드에 대한 내용까지 살펴봤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이 현행 배당 제도에 대해 개편한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금융당국이 한국 증시 저평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불투명한 배당 제도에 대한 개편을 추진합니다. 미국 등 선진국처럼 배당금 규모를 먼저 시장에 알린 뒤 해당 배당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확정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을 연내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현행 배당제도는 성장 기업이 매년 12월 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확정한 뒤 다음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결정하고 4월에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해 깜깜이 배당제도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런 절차상 순서를 바꾼다는 건데요. 배당금 결정일 이후 주주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는 방침입니다. 투자자가 배당금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 배당금 결정일과 배당 기준일 간격도 줄어들어 투자자가 실제 배당금을 지급받는 시간이 단축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본부 설석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증시 시황 브리핑 해드리고 서울경제TV 특징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이 미증시는 중국의 봉쇄 우려는 여전하지만 전자제품 소매업체인 이 베스트바이 같이 소매업체들의 호실적의 힘을 받으면서 강세 마감을 보였습니다. 또 이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다 보니까 긍정적인 마무리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국내 증시도 미증시의 이 같은 훈풍을 이어받으면서 또 이 중국의 전면 봉쇄에 대한 가능성이 낮아지게 되면서 반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자세한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오전장에 힘이 빠지는 듯 보였는데 다시금 이 상승 탄력을 확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0.46% 오른 2,416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 화물연대 총파업 소식에 물류 대란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 해운 업종들이 강세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에너지 관련주들도 오늘은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대비해서도 더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1.6% 오른 723포인트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게임주 그리고 콘텐츠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수급은 장중에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죠. 개인이 장중에 매도 전환을 한 모습이고요. 반면에 외국인들은 장중에 매수 전환하면서 현재는 820억 원의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6거래일 만에 기관과 외국인의 양 매수세가 들어와 주고 있습니다. 이 매수폭도 장중에 계속해서 확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기관이 484억 원, 외국인은 972억 원의 매수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콘텐츠 관련주들이 동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 관련주들이 힘을 받을 만한 소식이 나왔죠. 이 6년 만에 중국 OTT 플랫폼에 한국 영화가 서비스가 재개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비스 재개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서 중국의 한한령 조치가 완화되거나 또는 해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이 기대감이 커지는 모습입니다. 지난달 홍상수 감독의 간변 호텔이 또 중국 최대 OTT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시작이 됐는데요. 게임이나 다른 산업과 대비해서 이 콘텐츠는 상대적으로 판호 발급에 있어서 소요 기간이 짧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더 많은 한국 작품들이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이 커졌다라고 합니다.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쇼박스가 19% 넘는 급등세, 대원미디어도 16%대, 키이스트는 현재 20%대 오름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주류 관련주들이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개막을 앞두고 이 월드컵 특수 기대감에 맥주나 치킨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었죠. 제주 맥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상한가를 진입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교촌치킨 가맹본부인 교촌 F&B도 주가가 21% 넘는 급등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한국팀의 경기가 아주 늦은 밤부터 자정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치킨과 맥주를 찾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과 또 여기에 연말 송년회 특수성까지 겹쳐지게 되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였는데요. 오늘은 최근 이 급등했던 따른
날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게 되면서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풍국 주정이 현재 1%대 낙폭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 맥주도 1.37%대 하락세, 국순당도 현재 2%가 넘어가는 낙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증시 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전일 미증시에서 반도체 업종들이 강세를 보여줬었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대 강세를 보이게 되면서 오늘 우리 국내 증시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삼성전자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네이버와 카카오가 카타르 월드컵을 계기로 관심사 기반 커뮤니티 활성화에 나선다라고 하죠. 대규모 이용자의 유입과 플랫폼 체류 시간 확대를 위해서 이벤트와 생중계에 나선다라고 합니다. 두 종목 모두 오늘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고요.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시죠. S트래픽은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화상 면담을 진행을 했고 전기차 생산과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라는 소식에 장중에 20% 가까운 급등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전날 일본 정부가 일동제약이 일본 소온오기와 공동 개발한 이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서 긴급 사용 승인을 권고 결정하게 되면서 일동제약이 오늘 또다시 탄력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국산 1호 백신인 이 스카이코비원의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는 소식에 오늘자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카카오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카카오가 장 초반부터 5%대 강세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죠. 전날 무함마드 빈 살만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의 국부 펀드가 카카오 엔터에 8천억 원가량의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가 일제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카카오 현재는 2.76%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55,80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살펴볼 종목은 SM이 있습니다. 최근 이 주식시장의 뜨거운 감자죠. 이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SM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경영기획 담당자를 모집하는 공고가 올라오게 되면서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됐다라는 분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36% 오른 76,6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HMM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은행이 최근 이 HMM 매각과 관련해서 시장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잠재 인수 후보군들과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HMM의 경영 여건이 개선된 점을 고려해서 업황이 나빠지기 전에 빠르게 매각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에 오늘 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도 8%대 오름세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 탑10 확인해봤습니다. 이 시각 외국인가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영훈 과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수급 상황 살펴보고 왔습니다. 종목별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 향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엇보다 지금 메모리 시황 개선과 더불어서 파운드리 고객 확보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낸드 업체들 중심으로 감산 움직임이 좀 나오면서 내년 상반기부터 저 업황 개선에 대한 좀 그러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삼성전자 향으로 이러한 수급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강세의 흐름을 띠고 있습니다. 어제 상한가 이후에 오늘도 이제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역시나 지금 메리츠 화재와 메리츠 증권 등을 포함한 이러한 계열사들을 완전 자회사로 이제 추진하는 그러한 소식이 어제 전해지면서 이와 함께
지금 메리츠 금융지주의 주가가 급등세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아프리카 TV가 오늘 5% 넘는 강세 흐름을 띠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월드컵이 이제 본격적으로 개막한 이후에 이런 월드컵 특수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이런 좀 모멘텀에 힘입어서 오늘 매수세가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수급 특징주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포착한 특징주가 있다면 어떤 종목입니까? 네, 이 중에서 오늘 5%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아프리카 TV를 오늘 포착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주가 상승 모멘텀은 이번 카타르 월드컵 전 경기 중립권을 확보를 하면서 이런 월드컵 특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지난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일단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했었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 역시도 지지부진한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지난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플랫폼 광고 같은 경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증가세를 기록을 했고요. 콘텐츠 광고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79%나 성장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콘텐츠 광고용 수요 증가로 이제 광고 시장이 계속해서 좀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제 4분기가 이제 광고 성수기에 진입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콘텐츠형 광고 수요 확대로 광고의 좀 고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트위치의 화질 저하 이슈가 불거지면서 이러한 트위치의 그 BJ와 또 트래픽이 아프리카 TV로 이전되는 그런 좀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향후에 이러한 성장성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그 밸류에이션도 내년도 예상시적 기준으로 봤을 때 PER 한 10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거의 뭐 역사적인 밸류에이션 하단 영역에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저가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여훈 과장 포착 특징주는 아프리카 TV였고요. 그에 따른 투자 전략까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정여훈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보는 마켓 로드맵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거물들이 지금 한국 시장에 주목을 하고 나섰습니다. 빈살만이 이끄는 사우디 군부 펀드와 일론 머스크가 한국 시장과의 좀 협력 확대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먼저 사우디 국부 펀드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에 주목하고 있다고요? 예. 먼저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 CEO와 이제 화상 대화를 나눈 거에 이어서 또 카카오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관련해가지고 좀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우디 이제 국부 펀드죠. 사우디 국부 펀드에서 뭐 얼마 전에도 한번 나왔던 이슈인데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좀 알려지면서 카카오 관련주들이 좀 이렇게 상승세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그 사우디 국부 펀드는 뭐 국내 게임사인 이제 넥슨이라던가 NC소프트 주주이기도 한 만큼 관련해가지고 이 카카오 엔터 관련해가지고 좀 투자가 이루어질 거다 이런 이슈들이 조금 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번 일단은 지금 여러 가지 업계에서 실질적인 투자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사우디에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런 이슈만 나오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겠지만 이런 이슈가 나온 것만 하더라도 그동안 좀 잠잠했던 카카오 관련 주식들이 좀 하단에서 좀 상승세를 나오면서 모처럼 좀 굉장히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관점으로 금일 좀 시장이 이렇게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사우디 국부펀드인 퍼블릭 인베스트먼트는 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와 함께 또 카카오 엔터에 투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라는 소식이 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 속에서 기대감이 좀 모이고 있는데 카카오 엔터의 상장 이슈와 관련주의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에 카카오를 비롯해서 그룹주 전반이 동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요 매체는 최근 사우디 국부펀드가 상장을 앞둔 카카오에 1조 원 가량 자금을 좀 유치할 계획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투자 유치가 좀 순항할 경우를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내년 상장을 계획하는 카카오 엔터가 이른바 빈살만 효과로 인해서 증시에 성공적인 안착을 좀 누릴 수 있게 될까요? 예,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퍼블릭 인베스트먼트가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알려졌죠. 그래서 그 사우디 국부 펀드가 뭐 네옴시티 관련해가지고 막 건설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뭐 게임주에도 좀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사우디가 미래 먹거리 발굴 위해서 글로벌 게임 분야 투자를 늘려가는 가운데 국내 게임사도 사정권에 포함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사우디는 빈살만 왕세자 집권 이후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개방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이런 어떤 하나의 그런 적극적인 행보가 이런 어떤 게임 관련된 투자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실제 내년 상장을 준비 중인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는 10조에서 12조 원 수준으로 알려진 만큼 업계에서는 이 퍼블릭 인베스트먼트 펀드가 국내 게임과 엔터 업체에 투자하는 것에 대해 현재 국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이 높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을 내놓고 있고요. 만약 실제 사우디 국부펀드에서의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과거 카카오 계열사처럼 공모 수요가 쏠리면서 기업 가치 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뭐 정확한 상장 일정이라던가 뭐 그게 국내 상장이냐 또 뭐 나스닥에 상장할지 여부 등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우디 국부펀드의 투자 관련 구체적 사안이 아직 현재까지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그런 사안은 없기 때문에 지나침 좀 그런 어떤 믿음이나 신뢰는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분위기를 봤을 때 좀 이런 어떤 카카오 엔터의 상장은 분명히 좀 추진될 것 같은데 사우디 펀드에서의 그런 투자 여부는 좀 신중하게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실질적인 투자가 일어난다면은 상장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업계에서는 이 사우디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해서 글로벌 투자를 늘려가고 있는 가운데 또 국내 엔터와 게임사에 이 포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공식적으로 확정된 사항은 없기 때문에 좀 지나친 믿음은 금물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사우디 국부펀드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투자 추진 소식 속에서 좀 대원 미디어와 키다리 스튜디오 등이 관련주가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엔터 역시 향후 투자금 유치를 통해서 M&A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미리 선점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최근 주가 흐름과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예, 뭐 과거에도 보면은 카카오 관련주라든지 뭐 크래프톤, 쿠팡 등 상장 이슈가 나오면은 관련 테마주들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곤 했었죠. 그리고 카카오 엔터도 좀 같은 맥락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관련주들이 벌써부터 좀 주가가 굉장히 크게 움직이기 시작한 부분이 있는데 대원 미디어는 일단 웹툰, 웹소설 IP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과거에 카카오 엔터와 협력 강화를 위해 웹툰 자회사의 지분 20%를 카카오 엔터 측에다가 매각한 이력이 있는 만큼 실질적인 지분 관계도 있고 또 협력하는 회사인지라 상장 이슈가 있을 때마다 좀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금일도 저점에서 거의 뭐 17% 이상 장대 양봉 나오면서 강한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키다리 스튜디오나 뭐 DNC 미디어 등도 좀 살펴볼 필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관련주니까요. 특히 이제 보면은 뭐 DNC 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과 더불어 웹소설 등 안정적 굉장히 매출이 다양한 구도에서 나오는 기업 중 하나이고 또 어떤 굉장히
지금처럼 경기가 어려울 때는 또 부채가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는데 무차입 경영을 하면서 안정적인 그런 재무 상태를 가진 기업이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카카오 계열사인 카카오페이지의 2대 주주라는 종목인 점 고려하면은 카카오엔터 상장 관련된 직접적 관련주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금일도 뭐 굉장히 높은 어떤 상한가 가까운 수급 나오고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웹툰 콘텐츠 게임 관련해가지고 사우디 국부 펀드 투자 이슈와 더불어 경기가 턴어라운드 하면서 함께 시너지 효과 충분히 나올 수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이 펀드의 투자로 인해서 앞으로의 좀 향후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신데요. 또 전반적으로 카카오 그룹주들의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전망들도 좀 살펴봐 주시죠. 예, 카카오가 그룹주들이 최근에 좀 문제가 있었죠. 뭐 여러 가지 그 판교에 서버 센터가 이렇게 화재, SK 센터에 있는 서버가 좀 화재가 나면서 굉장히 어떤 국민들의 좀 피로감을 높이고 좀 어떤 실망을 쏟아지면서 굉장히 많은 그 하락세가 좀 나오고 무엇보다도 카카오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그 이유 중 하나 보면은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좀 내수 시장에서 많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내수 시장에서 많이 매출을 내고 내수 시장 위주로 돌아가는 회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뭔가 수익 구조가 외부에서 이렇게 우리가 기본 뭐 나라가 커지고 기업 가치가 커지려면은 외부에서 우리가 수출을 통해 가지고 좀 끌어들인 돈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좀 내수적으로만 좀 성장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도 이런 어떤 카카오의 그 내수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문어발식 경영을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어떤 이렇게 제한을 좀 걸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리스크로 작용한 부분도 있고 또 국민들이 그런 실망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악재로 앞으로 미래 가치에 대한 하락으로 실망 매물이 좀 떨어진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카카오 그룹주가 어찌됐건에 굉장히 큰 영향력을 주는 그 회사, 뭐 카카오도 있고 카카오페이 있고 카카오뱅크도 있죠. 근데 영향을 주는 회사치고 경기 하락 대비 지나치게 주가가 빠졌다는 그런 어떤 과다 낙폭에 대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걸로 보고 있고요, 현 시점에서. 그리고 이런 사우디 국부 펀드가 만약에 들어올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건 외부에 대한 어떤 투자 유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분명히 내수 시장을 탈출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올 거다. 이런 측면에서도 좀 어떤 좋은 효과가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뭐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도 어떤 적극적인 예대 마진을 굉장히 축소하면서 온라인 뱅크의 그 적극적인 어떤 최근의 정책들을 여러 가지 하면서 다양한 뭐 예금, 적금 상품이라던가 대출 상품을 넣어놓으면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기존의 그런 좀 실망했던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좀 매수세가 좀 돌아오면서 지금의 그런 너무 워낙에 이제 펀더멘털 대비 좀 낮은 그런 주가에서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굉장히 좀 성장할 여력, 올라갈 여력이 분명히 좀 전체적 그룹사 전체적으로 존재하지 않느냐. 좀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물론 앞으로 뭐 경기 전반적인 경기 흐름이라든지 또 카카오의 뭐 문어발식 경영이라든가 내수 시장에서만 노는 그런 어떤 정책, 그 회사의 경영 정책들을 좀 어떻게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현 시점에서는 분명히 주가가 앞으로 성장성이라던가 현재의 어떤 펀더멘털 대비는 분명히 좀 올라갈 여지가 높다. 그룹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국내 증시 카카오를 필두로 이 카카오 계열사들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가가 탄력을 받는 모습인데요. 역시나 이 사우디 국부펀드가 이 카카오의 콘텐츠 자회사이죠. 이 카카오 엔터의 대규모 투자를 좀 추진한다라는 뉴스 속에서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추가 상승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경기 흐름과 카카오의 이 내수 시장 경영의 대응을 좀 살펴봐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가 화상회의 면담을 좀 가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테슬라의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좀 투자해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요. 일론 머스크 역시 한국 시장의 투자의 최우선 후보지로 하나로 또
고려하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덧붙여 기가팩토리와 관련해서 국내 기업과의 공급망 협력도 대폭 확대할 것이다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이 협력이 가시화된다면 어떤 섹터의 수혜가 기대될까요? 일단 먼저 배터리를 한국 자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관련 업체들이 굉장히 큰 수혜가 볼 수 있겠죠. 2차 전지 양극재 관련주인 LNF도 그렇고 또 에코프로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도. 그래서 이렇게 좀 포괄적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 대부분이 좀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금일도 보면 주가도 좀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한국 기업인 명신산업이 좀 직접적 수혜가 있지 않을까. 만약에 실질적인 투자가 이루어진다면, 기가팩토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좀 직접적 관련주로 눈여겨지는데요. 명신산업의 미국에 설립한 자회사인 시먼이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시먼은 프리몬토 공장에서 부품을 공급하는 테슬라의 기존 핵심 협력사 중 하나이고요. 당연히 직접적인 수혜주로 할 수 있겠죠.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과 머스크가 화상 통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구두로만 이렇게 좀 긍정적으로 오간 것이기 때문에 실제 테슬라가 기가팩토리라든가 한국의 다양한 여러 설립이라든가 공장 설립이라든가 투자를 할지는 좀 봐야겠지만,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면은 위에 말씀드린 종목들 실질적 수혜가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얼마나 규모 있게 할지는 모르지만 특히 기술 교류나 부품 조달 등에 있어서는 좀 더 협력 확대가 이루어지는 만큼 관련주들 좀 더 지켜보면서 한번 살펴볼 필요 있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이 일론 머스크와의 화상 면담을 통해서 기가팩토리에 대한 투자 요청을 한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어떤 섹터 기대가 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먼저 배터리를 한국 자체에서도 관련 업체들, 배터리 관련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고, 아직까지는 이제 말로써 오간 모습이고 실제로 한국 설립을 결정하게 되면 실질적인 수혜가 클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또 스페이스 X의 수장이기도 한데요. 그런 만큼 윤 대통령은 누리호를 언급하면서 일론 머스크에게 한국 우주 산업 기업과의 협력에 대해서 또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밖에 전기차 충전소와 전기차 투자 협력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는데, 이제는 시장에 화두가 던져진 상황입니다. 해외 시장 대비 국내 기술의 경쟁력을 비교해봤을 때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새로운 투자처로 낙점하게 될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투자 전략과 함께 전해주시죠. 일단 기가팩토리 전기차 생산 시설인 만큼 한마디로 배터리 등 그 테슬라의 핵심을 한국 자체에서도 만들겠다는 의미인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그런 모든 기술력이라든가 그 관련된 어떤 부품 조달이 가능한 국가 중 하나입니다. 다만 기술 수준 및 인력은 만점이라 볼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생산 환경이죠. 먼저 이제 첫 번째는 강성 노조로 인한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직원들 해고 사태를 봤을 때 이것이 과연 한국에서도 이런 것들이 가능할지를 따져본다면은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좀 고용 유연성이 밑바탕되지 않으면 미국 자동차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그런 유연성이 높은 미국 기업에서는 공장이라던가 자체를 좀 투자하기 좀 꺼려지는 부분, 생산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좀 꺼려지는 부분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스페이스 X의 경우도 마찬가지 맥락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항공우주파트가 기술력은 최선진국인데 또 비용도 선진국 대비 여러 가지 비교적 낮은 수준이라서 투자나 협력에 있어서 좀 매력 포인트로 작용은 된다고 봅니다만, 그러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생산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용 문제에서는 좀 분명히 미국 기업에서 봤을 때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이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종목들도 어쨌든 그런 긍정적인 전망만 봐도 굉장히 근데 시너지 효과는 분명 나올 거라 보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종목도 좀 눈여겨볼 필요 있다 보고요. 성장성은 물론이고 재무적으로도 흑자인 기업인 만큼 굉장히 여러 가지 성장성 안정성도 두루 갖추었고, 그리고 또 누리호 및 우주산업의 직접적 수혜주이자 방위산업 관련주로 뽑히기 때문에 굉장히 성장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투자를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굉장히 여러 섹터에서
수혜가 있을 수 있는 이런 종목들 좀 발굴하는 것이 하나의 투자 전략이라 보고 있고, 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이제 한국에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좀 변덕도 심하고 여기저기 예측이 불가능한 기업가다 보니까 실제 한국에 얼마나 투자할지는 당장 예측하기보다는 좀 더 상황 구체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이런 어떤 대통령과 그런 글로벌 기업의 어떤 화상 통화 구두로 이런 어떤 긍정적인 말이 오간 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떤 주식시장에 큰 시너지 효과가 있고, 앞으로도 이런 투자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 관련주들이 나올지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으로 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골드스타 넷셋의 박철민 이사와 함께 마켓 로드맵 시간 함께 꾸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창 소장과 함께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발표됐죠. 미국의 10월 기준주택 판매 건수가 전년 대비 무려 28% 떨어진 443만 건으로 9개월 연속 감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2000년대 주택버블 붕괴 때와 같은 길로 걷게 되지는 않을까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때와는 달리 아무래도 좀 연착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현재 모기지 금리는 8% 가까이 급등을 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대출 금리가 좀 오르면서 주택 판매 건수가 9개월 연속 줄어들었는데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판매 가격은 여전히 두 자릿수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것은 금리 인상으로 주택 구입을 포기한 사람들이 임대 시장으로 좀 몰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임대 물건이 수요에 맞춰서 갑작스럽게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밀리엄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집을 구매하는 주력 연령층으로 좀 부상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자재비라든지 인건비 인상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그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이번 그 주택 거래가 빙하기 시장에 들어갔지만 아무래도 10월 신규 주택 판매 건수는 9월달 60만 호 정도에서 이번에는 57만 호 정도로 여전히 상당히 좀 강력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기존 주택 판매 건수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택 거래 빙하기 시장에 좀 도래된 상황 속인데 그에 따른 버블 붕괴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 덧붙여 주셨습니다. CME 패드워치에 따르면요, 12월에 FOMC에서 50bp 금리 인상의 확률이 75%가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2023년 2월과 3월도 25bp 금리 인상이 거의 100% 확률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압력이 확실하게 꺾인 것은 맞나요? 네, 현재 패드가 중시하는 미시간 대학이라든지 뉴욕 연은의 그 예상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모두 하단에서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요. 최근에 보면은 가솔린 가격 상승뿐만 아니라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예상 인플레이션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조금 길게 보면요, 임대료라든지 중고차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락 신호음이 뚜렷해지고 있는데요.
임대료의 한 1년 정도 선행하는 QS 실러 그 주택 가격이라든지 진로 주택 가격 지수를 보면은 주택 시장이 이제 그 서서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증가세가 좀 꺾인다는 건데요. 경험적으로 판단하면은 임대료는 몇 개월 이내 피크아웃이 되면서 물가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중고차 가격의 선행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만화임 중고차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도 무려 10%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인 그 인플레이션 하강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이제 앞으로 패드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을 중단하고 다시 금리를 낮추는 그런 시점은 아무래도 서비스 가격 상승을 이끌었던 임금 상승 압력이 둔화되느냐 여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정책 금리와 관련해서는 주력 노동층인 25세에서부터 54세 인구가 아니라 실제 노동시장에서 이탈했던 55세 이상의 노동 참가율이 올라갈 때 그때 연준이 금리 인하를 착수하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네, 인플레 압력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예상 인플레이션이 다시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임대료와 또 중고차 가격의 선행 지표가 10% 넘게 하락한 점이 좀 하방에 압력을 가하는 요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임금 상승의 압력 둔화가 또 상승의 요인이라는 이야기까지 덧붙여 주셨네요. 미국의 10월 CPI와 PPI가 시장의 예상 이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기도 했는데 이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과 달러 인덱스의 강세 추세 또한 꺾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약세 추세 좀 전환이 되었다라고 봐도 무방할까요? 네, 이제 약세 추세로 전환이 됐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의 미 달러 인덱스라든지 미국 국채 수익률이 상승했던 것은 아무래도 그 외국인들의 해외 투자가들이 되겠죠. 미국 채권 보유자액을 급속히 줄이는 과정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했습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에서 외국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 국제 투자를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는 투자 손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때문에 9월 달만 하더라도 일본 투자가들 같은 경우는 미국채를 1,800억 달러 줄였고요. 중국도 1,300억 달러 정도 줄였는데요.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가 되고요. 내년도 되면은 금리 인상이 중단되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미국 국채 매도도 어느 정도 일단락된다는 점에서 이제는 미국 국채 수익률이 이제 3.7%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미 달러와 강세에도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시장으로의 해외 투자가들의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미국의 국채 수익률 하락과 또 달러 강세 전환점이 좀 하락할 것이다, 반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이 글로벌의 금융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인데요. 이 비단 달러 인덱스와 미국의 국채 시장의 변동뿐만 아니라 하이힐드 채권과 증권화 상품, 암호화 자산에도 좀 영풍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계기로 FTX 자산을 파산을 계기로 좀 위험 자산에 대한 자금 이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까요? 네, 지금 헤지펀드라든지 ETF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들의 환매 요구가 빗발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고위험 자산 같은 경우가 더 하락하기 전에 투매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FTX 파산을 계기로 해서 전체 암호화 시장에 대한 신뢰성이 손상이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대량 자금이 인출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 코인 같은 경우에도 달러나 유로와 같은 가치를 모방해서 가격 변동을 최소화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테더라든지 디파이 같은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도 현재 지난 5월달 폭락 당시와 달리 가치 안정성을 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는 암호화 자산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강화된다면 지금과 같은 높은 투자 수익을 보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런 코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재무 상태가 좀 불명확하고요. 또 부채 규모라든지 회사 자금의 사적 유용과 관련된 충분한 정보 공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또 충분한 자산을 갖고 있는지도 확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치 펀드라든지 ETF 쪽에서는 고위험 자산에 대한 그 매도가 앞으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전체 금융시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현금화된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그 자금 유입이 앞으로는 좀 더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최근 FTX 파산을 계기로 이 전체적인 고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심리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에 따른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의 이 혼란 속에서도 국내 증시는 외국인의 좀 순매수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순매수의 자금 정체는 어디입니까? 네, 지금 현재 그 미국의 장단기 금리 역전으로 인해서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보수적인 운용 스타일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연기금 중에서도 중동계 연기금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라든지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에 대한 투자를 상당히 좀 늘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중동계 자금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보수적으로 추정하더라도 오펙 회원국들의 그 석유 수출로 인해서 벌어들인 오일머니가 약 그 9천억 달러 이상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런 그 넘치는 오일머니가 다시 우리 시장을 비롯해서 아시장 쪽에 유입되는 중동의 역습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이라고 하는 UAE 그리고 쿠웨이트 이 세 개 정부 펀드들 같은 경우는 규모만 2조 1,47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11월에도 대규모 그 오펙이 감산에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에도 거액의 오일머니가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을 비롯해서 아시아 금융시장 쪽에 자금 유입은 내년까지도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외국인 자금의 유입 경로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역시나 좀 중동의 역습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미중 간의 이 하이테크 전쟁을 좀 살펴봤을 때 러시아에 대한 반도체 규제, 이 수출 규제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해주신 오일머니가 이 반도체 산업을 낙관적으로 보는 근거가 궁금한데요. 네, 오일머니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가 반도체를 확보할 수 없어서 미사일이라든지 전차를 생산 없는 것을 확인했고요. 여기에 미중 간의 첨단 기술 전쟁의 핵심 정쟁터가 반도체 시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오일머니는 뭐 세계 질서가 철에서 반도체로 바뀐 것을 지금 확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2040년 전후에서는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성을 합친 것보다 더 뛰어난 초인공지능이 출현하는 기술적인 특이점 시대를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뭐 기술적인 특이점이라는 것은 미래의 기술 변화 속도가 워낙 빠르고요. 파급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되돌릴 수 없을 정도의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이라고 합니다. 뭐 세계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죠. 또 인류 문명도 진화를 하고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서 2050년 정도가 되면은 반도체 시장 규모는 1조 달러가 넘어가고요. 지금보다도 2.5배 이상 성장을 하게 되고 연평균 매년 310억 개 정도의 반도체가 계속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라든지 반도체 기업에 대한 투자를 계속 오일머니들이 늘리는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과정에서 원하는 절상압력 또 예상치 못했던 주식이나 채권 시장 속에서 오일머니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어두운 그 주시장의 환경에서는 역으로 이런 그 새로운 자금들이 어떤 형태를 그려가느냐가 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일머니 급증에 따른 이 반도체 낙관론의 근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영찬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 서울경제TV 손실복구팀과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 파트너 및 패널을 사칭한 1:1 유사 수신행위가 성행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불법 유사행위 의심 시 서울경제TV 대표번호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돈이 되는 정보, 돈이 되는 TV. 쌤, 서울경제TV. 가족의 행복이 중요한 사람, 든든한 미래가 필요한 사람, 꿈을 키우는 것이 뿌듯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금융, DB금융 네트워크.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잘못 누르셨습니다. 잘못 누르셨습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배려에 그분들의 배움을 더하면 디지털 시대도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약자와의 동행, 서울.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제주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밥도둑, 고소하고 짭조름한 밥도둑, 믿을 수 있는 100% 국내산 다양한 요리를 맛있게 제주 참굴비 60리를 무료로 드립니다. 전화 한 통 했더니 보험료가 줄었어요. 몰라서 못 받은 보험금을 전화 한 통으로 찾았다니까요. 지금 전화만 주시면 나도 모르고 있던 내 보험,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 몰라서 못 찾았던 내 보험금까지 확실하게 찾아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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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한 통이면 여러분이 가입한 모든 보험을 비교 분석해서 오래된 보험 리모델링, 보험료 절약, 숨은 보험금 체크까지 한 번에 미래와 행복 보험 원콜 서비스. 여보세요? 내 나이가 내일 모레 65인데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을까요? 걱정 마세요. 전국 30여 개 보험사 모든 상품 중에서 좋은 것들만 골라서 권해드리니까 선택만 하시면 됩니다. 여보세요? 요즘 암이나 치매에 걸리면 간병인 보내주는 보험이 있던데 암보험하고 간병인 보험 둘 다 되자니 부담돼서요. 암보험은 예전에 가입하신 게 있으시네요? 기존 암보험에 치매보험이랑 간병인 보장만 추가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잠깐만요. 그리고 건강보험이 만기된 게 있으시네요. 만기 환급금 찾아가세요.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제주 앞바다에서 갓 잡아 올린 밥도둑, 참굴비 60리를 무료로 드립니다. 안 찾아간 숨은 보험금 10조 7,340억 원 찾아가세요. 숨은 보험금 10조 찾는 법 알려드립니다. 전화만 주세요. 있는 줄도 몰랐던 내 보험, 있는 줄도 몰랐던 내 보험금, 전화 한 통화로 속속들이 찾아드립니다. 여보세요? 예전에 주유소에서 무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